3일에 치러집니다. 8개월 남았죠. 근데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가 그런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남경필 현 지사와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성남시지사 간의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8개월이나 남았는데요. 벌써 예열이 너무 빨리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걸 보는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시지만요. 네. 사실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성남시 교통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건 좀 이따 질문 드리고요. 이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네. 그 시장님이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에서 43.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안 좋다 그러면 거짓말일 테고요. 네. 다만 그만큼 저한테 대한 기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정말로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답변 들어보니까 한참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예. 될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그 질문 드렸는데 지금 답변 듣다 보니까 경기지사 출마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마음의 결정은 했지만 네. 제가 임기도 많이 남았고 네. 또 성남시정에 집중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그러니까 출마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어딘가는 출마해야겠죠. 어딘가 그럼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데일 수도 있는 겁니까? 지역을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남경필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55.9%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요? 제가 봐도 남경필 지사님 큰 과오를 범한 것도 없고, 네. 또 협치나 이런 거 성과 내시고 그래서 뭘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긴 좀 어려운 평판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게 더 큰 게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더 큰 기대가 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보다는 좀 다른 또는 좀 더 진전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겠죠. 그게 뭐냐 말씀드리는 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평가가 그게 인색하시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정책을 두고 계속 각을 세우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 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네네. 이거 반대 입장 내놓으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남시의 교통정책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지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년 선거 때문에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성남시가 얼마를 부담할 거냐가 논란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버스는 예를 들면 지하철, 자가용, 여러 형태의 교통 이용자 중에서 가장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공영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민간업자의 개인 사업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익 보는 노선은 이익을 보고 손해 보는 노선은 손해를 보는데, 지금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유류 보조금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손실은 다 메워준다라고 하는 게 준공영제입니다. 민간 체제를 유지하되 돈은 대준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를 대비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간업체에게 노선을 버스 면허를 회수하지도 않고 그 개인적인 특권처럼 주면서 계속 손실 보전에다 이익을 보장해주면 그 자체의 예를 들면 권리금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나중에 노선을 매입해서 공영화할 때 부담이 너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난 상당 정도 이익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장책을 만들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울시의 준공영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이제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가려고 하는데
당초에 800억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하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가까이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3천억 가까이를 지원하면서도 그냥 민간업체에 맡겨둔 꼴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영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경기도 문제는 이걸 서울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광역버스만 한다고 하니까 예. 같은 회사 안에 광역버스 운전하는 사람하고 예. 일반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보수나 대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깨지는 거죠. 노조 탄압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나아가면 이제 앞으로는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개선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예. 시군을 상대로 네. 투쟁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이 생기니까요. 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재정 부담이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이 특정 소수 기업만 혜택을 봐요. 이게 퍼주기다, 특정 업체 퍼주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네. 또 시군들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예. 대안을 또 문제점을 다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해야지 뭘 그리 급하게 서두르느냐. 네,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당연히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가 낫겠죠. 그런데 완전 공영제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다 보니까 일단 그 준공영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현실론이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독자적으로라도 공영제를 하고 싶었을 정도로 잘 돼 있다. 경기도의 이런 그 준공영제들이 호평을 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너무 졸속 추진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는 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공영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도시들도 다 그걸 목표로 일단 준공영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일부만 시행하는 방식이 되면 갈등이 발생하고 또 예를 들면 노선을 회수해서 이걸 공영화할 계획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대주면 나중에 매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시장님께서 만약에 경기지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1기 임기 내에 공영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 4년 정도인데 가능할지는 실제로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방식으로 특정 노선에 대해서만 손실 보전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 모든 게 망가진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논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걸 시행을 할 때 경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0% 절반을 시군이 내라고 해요. 시군에는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데다가 일부만 하는데 지금 300억인데 이걸 예를 들면 한 10배로 늘리면 3천억으로 늘어나고 이런 계산 방식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시군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시군 또 의회, 도의회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교정하고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해서 시행하자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4868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님 버스 준공영제 반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경기도 10만 버스 노동자 가족들은 준공영제를 반대하시는 시장님을 이제 더 지지하지 않겠다는 실정입니다. 이런 아주 각이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버스 기사분이거나 그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 버스 노조원들,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은요, 경기도의 현재 상태의 준공영제를 다 반대합니다. 민주노총 소속은 공영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면 공영제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반대. 한국노총 소속은요, 일부만 하면 노동 현장에 차별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려면 동시에 해라. 지금 같은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분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또 여쭤볼 게 입장이 그래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교복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며칠 전에 그 무상교복 예산 책정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명단을 또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 이전에 고소당하셨죠, 이 문제 때문에. 그 참 웃기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는 공개된 투표 결과예요. 생방송으로 중계된 상임위와 예결위의 투표 결과를 제가 그냥 한 번 더 알려드린 거예요. 비밀 투표한 결과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공개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비밀 투표 자체가 옳지 않은데 헌법이 정한 비밀 투표 원칙은 주권자들이 대리인을 뽑는 선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선거에서 뽑힌 대리인들이 업무하는 건 주권자한테 다 알려야 되잖아요. 책임 정치라는 원칙 때문에 주권자들한테 위임받은 대리인한 투표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국회법도 그렇고 성남시 의회 조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만 비밀 투표하기로 별도 의결을 한다면 비밀 투표했거든요. 옳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교복 반대하는 게 나쁜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냥 반대하면 되잖아요. 이유를 대고. 그런데 왜 반대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화를 내는 거죠?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반대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성남시의 이덕수 시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성남시 예산이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재명 시장 5년 동안 약 1,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발행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2,1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셋째, 2,600억 원의 기금 적립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자기 지금까지 재임 기간에 빚 다 갚고 성남시 그 재원 좋아져서 무상수리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아니다. 이게 이덕수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요. 5,400억 그 판교특별회계 전용한 거하고 예를 들면 시청사 부지나 판교구청사 부지 땅값 안 주고 밀어놨던 부채가 한 6,400억 정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나머지는 약 4천억 정도는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액수만큼 저희가 또 땅을 샀어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금 적립 얘기인데 기금 적립은 예를 들면 재개발 기금 같은 건 필요한 만큼 적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적립되기 때문에 그걸 개정을 해서 적절한 금액만큼만 적립하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돈을 적립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덕수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그 이재명 시장이 청년 정책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데 이게 한두 해 뒤에 그 표로 그러니까 전환될 이런 그 예비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정치적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런데 표를 생각하면요. 노인 복지 정책을 하는 게 훨씬 표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들은 표의 집중력이 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억지고요. 청년들에 대한 복지 지출 수준이 전체 복지 예산 대비 2, 3%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노인 복지 예산은 30% 넘거든요. 청년 복지 정책이 없어요. 기껏 한 게 예를 들면 이제 대학생들 등록금 이자 대준 거. 그다음에 청년 배당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 새로 하는 거의 유일한 청년 정책인데 엄청나게 만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하니까 또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그렇군요. 일단 1차 인터뷰라고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또 남경필 지사와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들어주시고 이거 혹시 들어주시고 반론 펼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남경필 지사하고 토론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아직은 이제 이게 원거리 이제 뭐 이렇게 공습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거고 백정전은 좀 이따 해야죠. 또 이렇게 피해가시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시정을 뒷전에 놓는 꼴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남경필 지사 인터뷰 좀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뭐 나중에 또 반론 필 기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출마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마음의 결정은 했지만 제가 임기도 많이 남았고 또 성남시정에 집중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뭐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그러니까 출마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어딘가는 출마해야겠죠. 어딘가 그럼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데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지역을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남경필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55.9%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요? 제가 봐도 남경필 지사님 뭐 큰 과오를 범한 것도 없고
또 뭐 협치나 이런 거 성과 내시고 그래서 뭘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긴 좀 어려운 그 평판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게 더 큰 게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더 큰 기대가 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보다는 좀 다른 또는 뭐 좀 더 진전된 뭐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겠죠. 그게 뭐냐 말씀드리는 건 아직 뭐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평가가 그게 인색하시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정책을 두고 계속 각을 세우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 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네네. 이거 반대 입장 내놓으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남시의 교통정책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지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년 선거 때문에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성남시가 얼마나 부담할 거냐가 논란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버스는 예를 들면 지하철, 자가용, 뭐, 여러 형태의 교통 이용자 중에서 가장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하지만요. 사실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성남시 교통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따 질문 드리고요. 이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그 시장님이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에서 43.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뭐 기분 안 좋다 그러면 거짓말일 테고요. 다만 뭐 그만큼 저한테 대한 기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정말로 이제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답변 들어보니까 뭐 한참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질문 드렸는데 지금 답변 듣다 보니까 경기지사 13일에 치러집니다. 8개월 남았죠. 근데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가 그런데요.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남경필 현 지사와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성남시지사 간의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8개월이나 남았는데요. 벌써 예열이 너무 빨리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걸 보는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